안녕하십니까. ISMS-P윈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2021년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시험 준비는 잘 되시는지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이제 공개 카페랑 필기 전용 카페가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필기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 하루 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루 한 문제는 이제 카페에서 이제 비공개 카페 가입을 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하루 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하루에 한 문제씩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필기 카페고요. 지금 4월 11일부터 해서 이제 5월 30일까지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이고요. 가장 저렴한 제 강의가 이제 6, 7주차 그 개인정보보호 법규 2021년 개정과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쪽을 강의를 들으셔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루 한 문제 1일차를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문제가 생각보다 이제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이제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위험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이다. 보호해야 할 자산을 식별하고 각 자산에 대한 위협 요소들과 취약점을 파악한 후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를 측정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을 완료하면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위험 대응 방식으로 위험 회피, 통제, 컨트롤, 수용, 억셉트, 정갓, 트랜스퍼가 있으며 평가된 위험의 영향과 가능성 및 비용 편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위험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을 위험 회피라고 한다. 맞죠? 2번에 위험 경감을 위한 대책의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고 위험에 영향이 큰 경우 위험 수용 방식을 적용한다. 맞을까요? 위험 수용은 위험 경감을 위한 대책의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나 위험의 영향이 작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 3번 위험 전가는 제3자에게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웃소싱하는 방식이다. 맞죠? 뭐 보험이 됐던 아니면 전문 업체가 됐던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죠. 위험 통제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 또는 영향을 낮출 수 있는 대책 적용 방식이다. 여기서 이제 위험 통제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위험 감소, 리덕션, 위험 완화, 리티게이션을 쓰는데 위험 통제도 같은 용어입니다. 5번 위험 회피는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방식이다. 5번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은 위험 수용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하는 방식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해설을 한 방식이고요. 이렇게 해설 자료는 제가 따로 이제 출처와 이 해설, 이 문제를 출제했던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문제 한번 이제 살펴보면 6일차 문제에 이제 가명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6번 한번 보면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를 하였다.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보완하여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체화하였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2개짜리죠. 1번의 원본정보.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확대해 보면 홍길남이라는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 있고 핸드폰 있고
직장 전화, 자택 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 잔액까지 지금 대출액까지 다 나오죠. 이런 게 이제 원본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일부가 삭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직장 전화, 자택 전화, 주소 이런 부분이 가명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과 예금 평균 잔액, 대출액 이 부분만 놔뒀고 나머지는 다 이제 또 삭제가 됐죠.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향 암호화를 해서 다시 재식별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재식별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정보랑 결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익명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익명 정보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죠. 그리고 이제 보기 2번은 가명 정보 잘 된 건데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맞는 거고, 보기는 핸드폰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더라도 복원이 불가능하다. 복원 가능할 수 있죠. 보기 3은 그 자체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보기 3은 익명 정보니까 볼 수 없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5번에 보기 2는 잘못된 가명 정보로 극소수에 관한 개인 정보로 식별이 가능하다. 아니 이건 제대로 된 가명 정보죠. 핸드폰에 결합 여부만 제외하면. 그렇지만 이제 위에처럼 만약에 직업을 국회의원 같은 것들 놔뒀다 그러면 이제 극소수에 관한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 해설이 되는 부분을 이제 남겨드렸고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아까 나왔던 개인정보 있고 잘못된 가명정보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나온 거, 제대로 된 거는 국회의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익명정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제만 더 이제 살펴보시면 7번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설립 근거를 두고 개인 및 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침해 신고 및 상담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다음 개인정보 침해 상황과 관련된 인증기준을 고르시오. 침해 상황 가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회원 가입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회원 가입 시에 요구하지 않았던 신분증 사본과 얼굴을 들고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요구한다. 회원 가입은 되게 쉬운데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관한 인증기준을 위반한 거죠. 나번에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불법 예매가 의심되니 신분증과 아이디,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소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티켓 예매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이런 데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관련된 인증기준 313 주민등록 처리 제한의 결함이고, 답번은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인데 경찰로부터 우리 회사 고객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일까요? 아니면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일까요? 이거겠죠? 2.11.4.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당되는 해설을 이렇게 아직은 지금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첨부해서 해당 상황을 이렇게 해설을 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하루 한 문제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스터디에 계약된 그런 강의는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것도 기간도 많아요. 지금 4월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게 4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50일 정도, 50문제 정도를 계속 이렇게 지금도 여기 보시면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시면은 합격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유가 되면 다음에도 또 이제 하루 한 문제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구독자가 꽤 됐거든요. 이제 510명 정도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열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